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하나씩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코의 기능이라고 하면 숨을 쉬는 기능인데, 숨을 쉴 때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라미나 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측류를 이루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고 그러고, 터뷸런트 플로우는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서 부딪혀서 이렇게 꺾이는 걸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를 느껴야지 호흡을 한다고 보통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코 안쪽에 이제 용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비밸브를 설명할 건데, 요 언저리에 이제 비밸브가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좁은 틈을 지나서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오면 당연히 라미나로 가는 게 아니라 터뷸런트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코 안에는 이제 하비갑계라는 구조와 또 중비갑계라는 구조, 상비갑계라는 구조, 그리고 점막에도 이제 많이 혈관이 안에 있어서 부피를 좀 차지해서 이 안쪽 공간을 어느 정도 부피를 좀 유지를 해주고, 또 이런 갑계라는 구조들이 공기를 좀 갈라주는 역할을 해서 측류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 측류로 들어가게 해주는 코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할 때 이 터비네이트, 즉 갑계를 그냥 잘라 날려버린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뷸런트 플로우로 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도 호흡을 못 느끼는 그런 빈코 증후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하거나 터비네이트를 조작하는 수술을 할 때 적당히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라미나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라는 것은 고래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올 때 이 안쪽으로 보통 이제 상악동이라고 부비동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어야 이 안쪽에 부비동까지 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비네이트가 보통 뒤쪽에서 이렇게 굵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부딪히면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기고,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제 코 안쪽이 환기가 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기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비갑계랑 중비갑계, 그리고 비점막에는 점막 자체가 매우 안쪽에 혈관이 풍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량을 조절하면서 코를 막히게도 하고, 그리고 뚫리게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혈관을 보통 수용 혈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관들이 이제 안쪽에 이제 코 막힘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공기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확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안쪽에 코 막힘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수용 혈관의 긴장도가 이제 하는 방식이 마비가 되면은 코막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성 비염 같은 환자분에서는 계속 부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막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막을 조금 소작시키거나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펴주거나, 비중격에도 요즘에는 갑계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막을 좀 소작하거나 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조금 손을 봐줘야 되고, 우리가 수용혈관을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것은 교감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사실 뭐 교감신경은 수용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코막힘을 완화하지만, 그럼 부교감신경은 수용혈관을 이완시켜서 코를 좁게 만드냐? 그렇지는 않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콧물 분비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나살 사이클이라 그래서 비주기라는 게 있는데, 대략 6시간 정도 주기로 점막이 이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한쪽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쪽 코는 막혀 있고 한쪽 코는 뚫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면 이런 걸 잘 못 느끼시는데, 만약에 뭐 비염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비중격 만곡이 심하면 이런 비주기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한쪽이 막히면 심한 불편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비밸브입니다. 사실 요거 얘기하려고 요 코의 기능 영상을 찍었는데, 비밸브는 인터널 밸브랑 익스터널 밸브, 이렇게 내비 밸브,
웨비 밸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익스터널 밸브가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건 외국인에서 흔하고 인터널 밸브가 주로 막히게 되는데, 이 인터널 밸브를 일단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널 밸브 요 단면을 요렇게 단면을 잘라 보면 요게 이제 비중격이고요. 요게 이제 상해 측 비연골이고, 요게 합의갑계고, 요건 이제 코 바닥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들이 이제 인터널 밸브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인터널 밸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거랑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 터비네이트랑 그 다음에 septum입니다. septum은 이제 전방 비중격, 예를 들어 전방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다거나 합의각계가 이렇게 부어 있다거나 하면 코막힘을 느끼는데, 이 합의각계는 그냥 고주파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수축시키면은 금방 뭐 쉽게 완화가 되는데, 문제는 전방 비중격 망곡입니다. 전방 비중격 망곡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방 비중격은 제거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스트럿이라는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코를 받치고 있어서 제거가 안 됩니다. 결국 이걸 잘 펴놔야 되는데, 보시면 이 전방 비중격이 이렇게 휘었다는 거는 이걸 피게 되면 코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이 연골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절제를 하고 펴서 봉합해주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고, 전방 비중격 망곡이 잘 교정이 돼야지 코막힘이 코성형 수술 후에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방 비중격 망곡이 이렇게 있으면 코막힘을 유발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결국은 요 각입니다. 요 각인데, 여기 우리가 유속이 걸리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은 안쪽에 음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좁은 틈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유속이 빨라지고, 결국은 비밸브에서 가장 좁은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유속이 빨라져서 음압이 걸리게 되면은 상해 측 비연골도 이쪽으로 딸려오고, 얘도 여기로 딸려오게 돼서 비밸브가 좁게 되면, 즉 요 각이 좁게 되면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비밸브 협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 교정술 중에 요 전방 비중격을 잘 교정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한 그 교정이 잘 이루어져야 코막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 성형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코막힘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긴 했는데, 주로 이것 때문에 옵니다. 이제 전방 비중격 교정 제대로 못하고 수술 후에 전방 비중격이 다시 휘게 되면서 이제 코막힘이 나타나는데,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코 성형 수술 후 코막힘이라는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내용으로 또 코 성형 입문 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